안녕하세요.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드리는 국내 최초의 주식 토크쇼 고수만만의 황주환입니다. 증권방송 하이리치와 서울경제TV가 야심차게 만든 작품 고수만만, 시청자 여러분의 금요일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안녕하셨나요? 반갑습니다. 네. 고수만만 진행 방법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으로 만들어지는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베스트 5를 각 패널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꼴찌에게는 충격적인 굴욕 사진이 전국에 공개되는 만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단 한 분단 정답을 맞힐 기회는 딱 2번이니까요. 신중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의견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고수만만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와 전화, 문자 모두 활짝 열려 있는데요. 100% 모두 그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프로그램 말미에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를 직접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는 시간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종목 궁금증 있으신 시청자 여러분은 많은 전화 참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추첨을 통해서 2분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7일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요. 또 9월 한 달간은 참여자 전원에게 하이리치 증권방송 3일 무료 이용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저와 함께 해주실 4분의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먼저 테마주 중심의 단기 매매로 큰 수익을 올리는 분이죠. 초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마음을 읽어주는 스윙 매매의 최강자죠. 소로스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증권계의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독립선언님도 자리하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승 타이밍 포착의 절대 지존이죠. 설교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4분을 모시고 주식 토크쇼 고수만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고수만만 오늘의 먼저 주제부터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 고수만만 주제 공개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시청자가 뽑은 하반기 최고의 업종 베스트 5입니다. 기준은 코스피 코스닥 200선 안에서 서울경제TV와 하이리치 증권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베스트 5를 추려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하반기를 주도할 최고의 업종 베스트 5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물론 이 자리에 나와주신 많은 전문가 여러분들은 지난 3분기에 강세를 보인 업종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주식은 아무리 신의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이는 법이죠. 시청자가 뽑은 하반기 최고의 업종 베스트 5. 오늘 출연해 주신 이 4분의 전문가 여러분은 단순히 업종만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업종과 관련돼서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추천을 해드릴 만한 종목도 말씀해 주시면 시청자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 남겨주실 거라고 믿고요. 자, 그렇다면 고수만만 일부 하이토크, 투자자가 뽑은 하반기 유망 업종 베스트 5, 먼저 어떤 분이 의견을 내주실까요? 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소로스님 네. 말씀해 주시죠. 지난주에 위리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심기일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단 그 하반기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의 실적 부위 대비 낙폭 과대주 또한 주가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는 혹시 보험 업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네요. 네, 보험 업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이유도 부탁드릴게요. 그 보험 업종은 최근 사실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승 탄력을 크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 환급 보증 문제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최근 완화가 되면서 신계약에 대한 증가 및 사업 다각화 시도가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보험 업종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추세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질 수 있지만은 3분기나 4분기 시장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삼성전자나 동부화재, 현대해상 이런 손해보험사의
10월 1일자로 그 실손 의료보험이라는 상품제도 변경제를 앞두고 그 부실 판매나 그다음에 과당 경쟁을 그 대표 기업들의 그 오너들이 모여서 그 불안전 판매에 대한 척결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생명보험사에 대한 상장, 추가적인 상장에 대한 부분도 내재 가치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이 드네요. 오늘 보니까 주목해야 될 부분이 메리츠 화재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더라고요. 오늘 메리츠 화재의 실적 발표를 보니까 전년 대비 실적 평가가 상당히 우수하게 나왔는데 메리츠 화재뿐만 아니라 여타 보험업종에 대한 실적 평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최근 금융위기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좀 다른 업종들이 낙폭을 많이 보인 것에 비해서 쉽게 말해서 평가치, 가치가 좀 좋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부담감을 안는 거에 비해서 보험업종은 그다지 탄력을 둔화되면서 안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낙폭 뒤에 상승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보험업종이 지속적인 좀 상승의 주도주로 좀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소로스님 보험 업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기 회복의 훈풍을 타고 이 보험 업종의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 시중금리 인상의 최대 수혜 업종이 바로 이 보험 업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저도 이 보험 업종이 정답인지 궁금한데요. 보험 업종 과연 정답일까요? 오답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 업종은 7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힌트를 드리자면 소로스님 좀 더 시야를 넓게 보시면 정답에 근접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분께 또 기회를 넘겨봐야겠죠? 초심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시야를 넓게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주도주의 역할을 했었다가, 이제 잠시나마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순환매성으로 조금 넘어갔죠. 넘어가기 이전의 주도주, 바로 IT, 아무래도 전기전자 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기전자 쪽에서도 특히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반도체의 가격 자체가 연초 대비 122% 이상 증가를 하는 흐름들을 나타내었었고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큰 폭의 강세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줬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신다면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전기전자 업종 자체가 실적에 대한 그 우려감 이런 것들, 즉 경기는 좋아진다 할지언정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마진율 자체가 감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주가라는 것은 결국은 수급을 쫓아간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외국인이죠. 이 외국인들 지금 달러에 대한 달러 가치 자체가 하락하는 흐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환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외국인의 수급으로서 다 메워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 이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높아진 우리나라의 시장으로 외국인들 자금 꾸준하게 유입이 될 것이고요. 그런 흐름들이 들어온다라면 과거에 뭐 1998년부터 9년까지라든지 2003년부터 4년까지 결국 그때 당시에 주도주의 역할을 해줬었던 건 바로 이러한 전기전자 업종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 결국은 향후에 지금 현재는 숨고르기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전기전자 쪽이 주도주로서 등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초심님 전기전자 업종을 짚어주셨는데요. 저도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보유 비율을 늘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전기전자 업종 정답일까요? 정답입니다. 네, 대박. 효과음 들으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고수만만 하이토크. 시청자가 뽑은 하반기 최고의 업종에 전기전자 업종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몇 위에 또 링크되어 있는지 봐야겠죠? 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네, 1위에 자리하고 있네요. 당당히 1위를 제일 먼저 맞춰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슬슬 하반기 유망 업종에 대한 이야기가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행 상황도 또 살펴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게임 진행 상황 살펴보시면 초심님이 방금 전기전자 업종을 맞춰주셨고요. 소로스님이 7위에 위치하고 있는 보험 업종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답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심님 전기전자 업종 잘 맞춰주셨으니까요. 네. 또 이 업종 중에서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짚어주셔야겠죠? 네, 일단 전기전자 분명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분명 해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종목을 공략한다라는 건 썩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즉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가지고 선물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결국 무슨 얘기냐면 뭐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삼성전자의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큰 폭의 상승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줬었죠.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그 40만 원대에서 움직이던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네. 지금 현재는 80만 원대를 돌파를 하는 그와 같은 흐름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공략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 네, 하이닉스요. 보시는 바와 같이 큰 폭의 시세를 준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런 종목군들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된다면 물론 거기에서 추가적인 강세에 대한 흐름들 들어올 수 있겠죠. 경기에 대한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네.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들을 유심히 체크를 하면서 이 종목군들이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보면서 다른 종목군들 오히려 이 IT 다음에 이제 그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금융 쪽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는 쪽으로서 보시도록 하고 결국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지표로서 보시는 쪽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이런 전기전자 쪽에 대해서 제가 어떤 종목을 언급드리기에는 주가 수준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으므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관찰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지표로 유심히 이 업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가 뽑은 하반기 최고의 종목 베스트 5. 지금은 2위부터 5위까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먼저 말씀을 해주신 소로스님과 초심님도 아직 한 번씩 더 발언 기회가 있으니까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아직 고심 중인 독립선언님과 서희교 소장님은 말씀을 해주셔도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희교 소장님께 한번 발언 기회를 드려볼까요? 예. 저는 일단 뭐 하반기 주도 업종 베스트 5가 오늘 주제인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솔직히 지금 뭐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뽑으셨기 때문에 이제 1위가 IT 쪽으로 지금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때는 적어도 은행 업종이 좀 강하지 않을까 이러한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또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 일단은 뭐 안정적으로 가겠습니다. 안정적으로 가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업종은 철강금속입니다. 아하, 예. 네. 최근에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은 꾸준하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고, 네. 그리고 또 이 중국에 관계되는 이 모멘텀이 아직까지도 충분히 살아있고, 향후 정치 전망도 미국의 영향보다도 중국의 영향을 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다. 네. 우리나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최근 또 원자재 가격의 어떤 상승 모멘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중국 관련해서 특히 그 조선 같은 그 업종은 지금 상당히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거의 바닥권에 있습니다. 주가가. 네. 그러나 조선에 관계되는 것은 왜냐하면 이 중국이 굉장히 많이 따라붙고 있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수주가 올해 들어와서 거의 뭐 삼성중공업 빼고는 거의 수주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빼고는. 그래서 지금 수주가 없기 때문에 향후 3, 4년간의 수주를 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향후 전망은 어둡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 좀 어두운 반면에 제가 봤을 때는 철강이나 금속은 상당히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은 우리가 주가 즉 지수가 상승하면 할수록 상당히 고부 가치가 될 가능성이 많겠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철강 금속이 하반기 때는 3분기부터 해서 좀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서희교 소장님 철강 금속 업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망설일 것 없이 정답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과연 정답일까요? 정답입니다. 대박인데요. 자, 그렇다면 또 몇 위에 위치하고 있는지 순위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과연 몇 위에 있는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5위에 철강 금속 업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가 뽑은 하반기 최고의 업종 베스트 5 중에 5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희교 소장님이 이렇게 잘 맞춰주신 만큼 이 철강 금속 업종 중에서 또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시청자 여러분께 선물을 해드려야겠죠? 네.
저는 항상 그 중대형 지수 관련 중대형 종목은 항상 대장주를 매매를 합니다. 네. 저는 테마주를 매매를 하든 아니면 개별주를 매매를 하든 급등주를 매매를 하든 아니면 중대형주를 매매하든 간에 항상 대장주를 매수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 대장주를 매매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매도 타이밍에서 충분한 매도 타이밍을 주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대장부터 해서 주변주를 매수를 하게 되면은 종목이 안 가죠. 쉽게 말해서 찌글찌글 안 갑니다. 안 가고 또 나중에 매도 타이밍도 놓쳐버려요. 왜? 대장주가 한 2% 3% 빠져버리면은 그 주변주는 따라 올라가는 그 주변주는 7, 8% 급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없다는 거에서 항상 대장주는 죽을 때 죽더라도 어느 정도 사알궁리 즉 매도 타이밍을 주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 포스코를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포스코를 여러분들이 지금 딱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2006년도 최근 또 지수가 이제 급등을 했죠. 그래서 같이 치고 나가는 형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서는 뭐 조선주가 하나의 대장이 되었죠. 조선 철강이 대장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 어느 정도 바닥권을 찍고 계속해서 지금 각도를 계속해서 세우면서 지금 계속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60일선의 어떤 지지를 받고 다시 이 각도를 좀 가파르게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지금 전고점을 치고 나가는 그러한 형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반기 때도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은 바로 매수 타이밍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팍팍 눌러주는 타이밍에서 지지받는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그때를 노려서 하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양봉이 지금 거의 한 8개가 탄생이 됐습니다. 오늘 네. 이제 첫 음봉이 나왔는데요. 조금 눌러줄 때 우리가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설교 소장님이 추천해주신 포스코 저도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추천 종목 큰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자, 지금 1위 전기전자 업종과 5위 철강 금속 업종이 시청자가 뽑은 하반기 최고의 업종 베스트5에서 여러분이 맞춰주신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까지의 성적을 확인해 볼까요? 게임 진행 상황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게임 진행 상황 보시면 초심님과 설교 소장님이 각각 한 번씩 정답을 맞춰주신 상태죠. 그리고 소로스님이 한 번 정답을 맞추지 못한 상태고요. 독립선언님은 아직까지 발언을 안 해주신 상태입니다. 자, 그럼 독립선언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네. 다른 전문가분들은 다 노트북이 있는데 네. 저는 노트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마음이 좀 상한 측면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오늘 참여하신 전문가분들이 워낙 말씀들을 잘 하시니까 저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출연료만 받고 묻어가도 좀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독립선언님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실 제가 그 내공을 알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네. 제가 일단 밤새 오늘 고스만만 출연 때문에 네. 또 굴욕사진에 당할 수가 없어서 밤잠을 좀 설쳤어요. 심사숙고 끝에. 그래서 좀 더 추이를 좀 살펴보다가 마지막 대반전을 한번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번 기회는 초심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일단 독립선언님께서 이제 신중을 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독립선언님께서 출연료를 안 받아도 좋다, 출연만 시켜달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어쨌든 지금 노트북이 없다 하시는데 일단 뭐 1위 전기전자 업종이었었죠. 그렇다면 1위가 전기전자였었다면 2위나 3위 이런 쪽에 연속해서 나올 수 있는 업종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자동차 쪽이 아닐까 이렇게 좀 지금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시장의 상승 자체를 끌고 온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쪽, 그 다음이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쪽으로 한 자동차 업종, 이런 쪽이 어느 정도의 시세 파동들을 줬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그 향후에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건 자동차 쪽. 물론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IT, 자동차 쪽으로 쏠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순환매성으로 내수 쪽으로 뭐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내수 소비재 쪽 이런 쪽으로 몰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주도주들에 대한 상승이 분명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IT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입됐을 땐 어김없이 공략을 한 건 IT, 그 다음이 자동차 쪽이었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업종, 최고의 업종이다 꼽을 수 있는 건 자동차 쪽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초심님이 자동차 업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동차 업종, 과연 정답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종, 과연 정답일까요? 대박입니다. 자동차 업종도 순위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시청자가 뽑은 하반기 최고의 업종 베스트 5 안에 이 업종, 자동차 업종이 몇 위에 자리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가 뽑은 하반기 최고의 업종 베스트 5, 자동차 업종은 2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위와 4위만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게임 진행 상황 한번 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진행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초심님이 연속해서 2문제를 맞추신 상태죠. 그리고 서일교 소장님이 한 번에 정답을 맞추셨고요. 소로스님이 한 번 틀린 상태, 그리고 독립선언님이 아직 발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굴욕 사진을 전국에 공개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분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독립선언님, 예. 할 말씀 있으신가요? 예, 그 밥값을 해야겠죠. 네. 출연을 했으니까 그 출연료는 꼭 주셔야 됩니다. 예. 우리 초심님이 자꾸요 이게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예. 자기 화면 나가는데 제 팔이 좀 나간다고 자꾸 툭툭 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기분이 좀 나빠가지고 제가 이번에 맞춰가지고 초심을 좀 이겨야겠다는 예, 생각이 위축되지 좀 마시고 드는데 정답 꼭 맞춰주세요. 예, 저는 좀 역발상으로 좀 가고 싶어요. 네. 하반기 주도 업종이 오늘 맞추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하반기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업종이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업종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물론 이제 앞에서도 좋은 말씀들을 하셨고 또 좋은 업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역발상으로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업종을 말씀을 드려서 그 업종이 이 베스트 5에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유의점 또 고려를 좀 반대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저는 이제 건설 업종에 대해서 네, 말씀을 좀 건설 드리고 업종. 싶습니다. 예. 예. 일단 기본적으로 건설 업종의 경우에 제가 얼마 전에 한 건설사에 대한 기업 탐방을 좀 다녀왔습니다. 네. 주식 담당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 자체는 긍정적으로 나와 있었었거든요. 근데 3분기와 4분기의 실적 전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 전반적인 답변은 2분기의 실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3분기의 실적도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수주를 받아놓은 상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2분기에 좋았었기 때문에 3, 4분기에도 좋을 것이다라고 한 단순한 그러한 기대감으로 그런 그 건설 기업 담당자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일단 전반적으로 건설 업종의 건설 경기 자체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세금 규제라든지 대출 규제 그리고 매매 제한 규제 그리고 개발 제한 규제들이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더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그 주택 12만 호 보금자리를 공급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순하게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건설업종에 있어서 호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네.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라고 하는 것은 고부가 수익을 올리는 민간 건설사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또한 더불어서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창고에 남아있는 거, 재고가, 재고, 예. 재고가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나서 신규 생산으로 가야만 실적이 개선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 미분양 건수가 14만 호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제조업과 비교했을 때 그 재고 자체가 해소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역시나 경기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경기 후발 업종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반기에 있어서는 건설 경기 업종은 좀 힘들지 않겠는가. 따라서 건설주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제 의견을 통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따라서 만약에 제가 오늘 꼴찌를 한다라고 한다면 네. 오히려 더 그것이 반가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일단 이 건설 업종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 업종, 이 시청자가 뽑은 하반기 최고의 업종이라고 생각하셔서가 아니라 유의하라는 의미에서 건설 업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건설 업종 정답일까요?
오답입니다. 아, 제가 보니까 이 서울경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의 예. 이 주식 투자 보는 이 실력과 시각이 안목 있으시죠? 굉장히 높아지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독립선언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설업종은 이 순위 안에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6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립선언님 말대로 조금 유의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고전하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고수님들이 추천을 해주신 이 종목들을 토대로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하반기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업종 베스트 5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하이리치 증권방송과 서울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국내 최초의 주식 토크쇼 고수만만. 저희는 광고 듣고 잠시 2부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늘렸습니다. 드디어 오토클럽이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1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목요일 오전 11시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텍.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하이리치 증권방송과 서울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국내 최초의 주식 토크쇼 고수만만 2부 리치토크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희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요. 1599-7770으로 전화 주시는 분들 중 선착순 300분께 하이리치 증권방송 VIP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이용권을 가지고 여기 계시는 4분의 전문가들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자, 이제 4분의 여러분. 좀 생각이 많이 정리되셨나요? 다시 2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일단 제가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최소한 그래도 구족 사진을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좀 전에 그 건설업종에 대한 역발상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듯이 네. 이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주도업종은 이 세 분들이 이제 말씀해 주실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또 이번에도 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유의해야 할 그런 업종을 예.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업종은 이제 제약업종입니다. 네. 제약업종에 대해서는 딱 2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신종플루, 타미플루와 관련된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백신 관련주라든지 마스크 관련주라든지 또는 손 세정제에 관련된 파로 같은 종목군들이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였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좀 더 내면을 좀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타미플루의 경우에는 의료보험 품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어떤 백신주들의 회사에 있어서의 실적 개선에 큰 영향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현금의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실적 개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고려한다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좀 유의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더 큰 틀로 나아가서 제약업종의 경우에는 2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보건복지부에서요, 그 약가에 대한 의약품 가격 유동구조 선진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약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것을 예정 중에 있는 상태인데, 네. 이것이 핵심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기존의 어떤 리베이트 관행을 통해서 약가를 인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베이트 관행을 없앰으로써 약값을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정부 측에서의 어떤 이러한 조치가 제약업종에 있어서의 큰 틀의 무리수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매출 감소는 좀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첫 번째로 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정부 측에서 또한 불법 영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공격적인 영업을 해 나갔던
대형 제약 업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장률에 있어서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또한 중형, 또 중간 정도 되는 그러한 제약주들의 경우에는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지표를 하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2009년 들어서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 1위에서 한 10위권 정도의 대형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20% 미만에 놓여 있는 반면에 이러한 그 통제 강화로 인해서 어떤 중형의 제약주들의 경우에는 한 25%대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제약업종의 경우에는 이런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약까지도 개선안에 대한 어떤 매출 감소 그리고 정부의 통제 강화에 따른 전반적인 성장성의 감소들 이러한 것들이 하반기에서 제약업종의 어떤 성장성에 있어서 또는 실적 개선에 있어서는 많이 가로막는 그런 측면들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역시도 제약업종의 경우에도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한 번쯤은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네. 결국 아무리 업종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 업종 안에서는 분명 보석과 같은 종목이 분명 있기는 마련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뭐 제가 맞춘다면 또 추천을 드릴 만한 종목군들은 있으니까 한번 또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 의약 업종 더욱더 이 정답 안에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의약품은 신종 플레에 대한 영향과 그리고 뭐 신약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참 상승세를 타기도 했기 때문에 더욱더 궁금한데요. 자, 의약 업종 정답일까요? 정답입니다. 네. 대박임에 따라서 이 의학 업종에 따라서 독립선언님이 추천해 주시는 유망 종목까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네. 제약업종에서 투자를 하신 데서 이번 부분 두 가지 정도의 고려할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그 와중에서도 LG생명과학 같은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다른 제약주들과는 좀 다르게 어떤 기본적으로 수익성의 다변화가 이루어진 그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 호전의 개선과 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제약주들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또는 어떤 투자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가져보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기술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기본적인 것들이죠. 예. 주가가 저점을 계속 높여나가면서 이평선대가 정배열화되어 있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얼마 전에 이제 8월 달에 대량 거래 이후에 그 물량에 대한 소화 과정을 잘 겪어가고 있는 과정들이고요. 수급적인 흐름의 모멘텀이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을 통해서 투자에 좀 나서신다라고 한다면 LG생명과학의 경우는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그 이상의 수익률을 좀 올리실 수 있을 거라 이런 전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생명과학 주목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제가 방금 전에 독립선언님이 의약품을 당당히 맞추시면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몇 위에 위치해 있는지 안 보고 넘어갔습니다. 자, 몇 위에 위치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가 뽑은 하반기 최고의 업종 베스트5 안에 의학 업종은 3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많은 관심이 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4위만 지금 남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4위를 맞춰주시는데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기회는 소로스님이 한번 정답을 맞춰주실까요? 자꾸만 가슴이 좀 떨리네요. 자꾸 굴욕사진 지난주 봤던 모습을 보고 예. 과연 저는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벌써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이 지금 사위죠. 예, 사위 하나 남다 보니까 제가 과연 이번엔 잘 맞춰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는 건설업종을 부분을 나름대로 저도 생각을 좀 했었는데 우리 또 독립선언님께서 또 아주 설명을 잘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설업종이 뒤에 처지다 보니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요즘 외국인의 자금과 외국계 자금 수금, 그다음에 선진 지수로 편입으로 인해서 자금 유통 경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상황을 봤을 때 그래도 한 가지 업종이 좀 하나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바로 금융업종이 좀 메리트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금융위기에 어떻게 보면 또 장본인이죠. 네. 예, 장본인이면서 상당한 불안 리스크를 발생을 시키다가 최근 유동성의 호황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력을 강하게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또 주가가 많은 랠리를 펼치면서 오름세를 타다 보니까 항상 또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많은 과열권 상황에서 사실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갈 것이라는 그런 부담감을 좀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경로와 또한 오늘 또 여러 가지 그 시장의 그 매수의 주체 또는 그 자금의 원동력의 상태를 보면은 금융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또 내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의 자금 상황들도 상당히 좋아졌다.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그 지표 하나 보는 데 가운데서 BIS 비율이 상당히 그 금융업종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BIS 비율이 예전에 지난해 4분기에 때보다는 지금 현재 자기 자본 비율이 약 13.74% 정도의 성장성을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유동성이 좋아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외국계 자금의 유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의 장세의 흐름이 외국계 자금으로 인해서 유통 경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앞으로도 계속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그럼 부담스러운 요인은 없느냐. 사실 부담스러운 요인을 굳이 찾는다면은 앞으로의 출구 전략 논의나 유동성을 좀 아무래도 좀 너무나 확대하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부담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순수하게 억제하기 위한 장치가 과연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 부분인데 출구 전략 논의도 지금 현재의 사실은 말과 함께 서서히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직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이지만 금리 부분, 현재 상태는 금리 동결 유치로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지만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연체율 부분이 상당히 좀 낮아지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 역발상의 개념으로서 만약의 경우에 이루어진다면 연체율에 대한 효과가 또 다시 상승으로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태의 자금 유통 경로와 유동성의 부분이 압축, 위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속적인 금융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내포됐다. 그래서 아마 투자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소로스님, 금융업종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파헤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업종 또 정답인지 궁금한데요. 금융업종 과연 정답일까요? 정답입니다.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왕에 예. 제가 맞췄는데 네. 저도 좀 맞추니까 그 하나 남아있는 걸 제가 맞췄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분이 좋은데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또 이왕에 금융업종을 얘기를 했으니 네. 우리 또 투자가분들에게 과연 어떤 종목들이 조금 상승을 할 수 있을까 네, 관심을 좋습니다. 가져볼까 그런 종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사실 기관권들이 계속 그 펀드 판매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펀드 판매의 위축으로 인해서 기관 매도가 계속 가시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순매수의 우위에 점쳐지면서 계속 지속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 탄력은 더디게 가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외국계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된다는 전제 하에서 사실 한 종목으로 딱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군요. 일단 우리금융과 같은 종목이 오늘 가운데서는 외국인의 기관과의 매매 타이밍의 흐름에서 외국계 전형적인 매수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금융과 같은 종목이 현재 추세적인 흐름이나 차트 보시면 추세적인 흐름이나 어떤 방향성, 그다음에 기술적 차트의 흐름 이 모든 부분들이 상승 추세로 이어져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가져야 될 것 같고 신한지조, KB금융,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와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며 아울러서 지방은행도 굉장히 닫고있습니다. 요즘 지방은행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대구은행이나 부산은행과 같은 종목들이 앞으로도 향후 계속 은행주에 대한 주가 상승 탄력을 계속 부각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올랐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러한 종목들도 현재 지수의 흐름,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의 흐름에 의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반드시 금융업은 1차적으로 유동성 유기에서 가장 선두주다. 이 부분만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로스님이 금융업종에서 우리 금융을 주목해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게임 진행 상황 마무리 단계인데요. 게임 진행 상황 살펴봐야겠죠? 화면으로 보시죠. 네, 게임 진행 상황 보시면 초심님이 2문제 연속으로 맞추시면서 1위에 등극하셨고요. 독립선언님, 소로스님, 서일교 소장님 나란히 한 문제씩 맞춰주셨지만 독립선언님과 소로스님이 한 문제씩 또 오답을 말씀해 주시면서 공동 꼴찌입니다. 예. 패자부활전 같은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분이 굴욕사진을 받게 되는지 여러분 예상이 되시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독립선언님의 굴욕사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주.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반기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업종 베스트 5 또 화면으로 만나보셔야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시청자가 뽑은 하반기 최고의 업종 베스트 5는 먼저 1위는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초심님이 맞춰주셨죠? 그리고 2위는 자동차 업종, 그리고 3위는 의약 업종, 4위는 금융 업종이고 5위는 철강 금속 업종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업종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꼴등하신 두 분, 독립선언님과 소로스님의 굴욕 사진을 만나봐야겠죠. 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공개합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소로스님인데요. 어떻게 좀 굴욕적이신 건가요? 제가 봐도 많은 남성분들이 그냥 보고 그냥 갈 것 같네요. 보니까. 예. 그리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꼴등이 아닌 줄 알고 우리 예. 독립선언님이 그 굴욕 사진에 관심을 가졌는데 예. 알고 봤더니 제 주제 파악을 제가 못했네요. 걱정 마세요. 독립선언님도 준비가 돼 있고요. 자, 그렇다면 독립선언님의 굴욕 사진도 이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독립선언님. 예. 소감이 어떠신가요? 정말 굴욕적입니다. 예. 저는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 시간이 제일 많이 기다려지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두 분이 희생하시면서. 예. 예. 이렇게 서울경제TV와 하이리치 증권방송이 야심차게 만든 국내 최초의 증시 토크쇼 고수만만 2부 리치토크를 숨가쁘게 달려봤습니다. 자, 시청자가 뽑은 하반기 최고의 업종 베스트5를 알아봤고요. 자, 이번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을 직접 만나보는 코너죠. 시청자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이 바로 또 기다리시는 순서죠. 시청자 전화 연결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두 분 독립선언님과 소로스님의 굴욕 사진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시청자분이 또 어떤 종목을 궁금해하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LS 산전이요. 네, LS 산전이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초심님이 상담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일단 매수가랑 말씀을 해주셔야지. 네, 좀- 매수가 비중도 여쭤보는 걸 제가 깜빡했네요. 아, 예, 매수가요. 79,100원이요. 예, 한 20% 되거든요. 예. 매수가 79,100원, 그리고 비중은 20%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네, 제가 어저께 네, 매도 타임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상담을 드리려고 전화 드렸었는데 어저께 상담을 못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지켜봤는데 조금 그냥 뭐 전문가님 말씀하시는 거 한번 더 듣고 싶어갖고요. 네,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그리드 테마에 묶여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테마주 일단 뭐 제가 강점을 갖고 있는 매매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간혹 이 테마주를 보면서 개별 잡주네 뭐네 하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테마주의 태자도 모르는 것이고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겠는데 이 테마주라는 것,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있어서 가장 메리트 있는 매매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도 수익이 꽤나 발생되고 계실 텐데 이 테마주라는 거,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겠죠. 그러면은 일단 지금 시점에서 보신다면 이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그리드에 묶여있는 테마주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이 테마주라는 거, 막연한 기대감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흐름들만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은 실적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쫓아가지고 수익이 나는 것이겠는데 결국 이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뭐 2012년에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가지고 매출 자체가 한 4천억 정도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내비치고 있고요. 뭐 2020년이 된다면 3조가 육박하는 그와 같은 기대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결국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이 시장 자체가 40조를 넘어갈 수 있는 10년 내에 40조에 그 육박하는 그런 그 매출 자체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럼 결국은 거기에서 이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이 뭐 GM의 배터리 뭐 차단 스위치를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결국 그러다 보니까 MSCI 지수에 편입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LS 산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거기에서 79,100원이라는 매수 단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지금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결국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 21선에 대한 이탈 자체가 안 나온다면 상당히 그 끌고 갈 수 있는 흐름들 그렇지만 이 테마주의 변동성을 감안을 한다면은 85,000원 정도를 1차적으로 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이탈이 들어온다면은 차익을 나서시는 전략을 취하시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다면은 그 다음 목표치는 95,000원 이상의
그 이상의 저항을 놓고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돌파를 보여준다라면은 양호한 흐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시세 파동들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 즉 수익을 주는 종목이죠. 테마주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잡주나 그런 개별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결국 시장에서 수익을 주는 것이 우량주입니다. LS산전 상당히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신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85,000원을 기준으로 보유 대응을 하시면서 95,000원에 대한 돌파 여부들을 체크를 하시는 그와 같은 전략들을 취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지금 LS산전에 대한 초심님의 상담 잘 들으셨나요? 네. 전화가 끊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초심님 설명은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 전화 연결도 해봤고요. 그렇다면 또 오늘이 금요일인 만큼 다음 주 전망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소로스님께 듣겠습니다. 일단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지금 아마도 지금 현재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염려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현재 수급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들도 편히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까지의 수급의 자체의 주인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자금의 경로는 우리나라가 한국 선진지수 편입이죠. 선진지수 편입이 이루어지고 난 후부터 아주 극도로의 외국계 자금이 유입 경로로 인해서 성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봤을 때에 외국계 자금이 일단은 이탈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 그것은 원칙적으로 지켜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과열권이다, 너무 급등이다 이런 부분에 너무 시각적으로 고정을 하지 마시고요. 물론 시장이라는 것은 무조건 날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수의 주체와 수급 자체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일부 기관과 또한 개인들의 매도의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기관의 펀드 함매에 대한 부분은 약 1800에서 1850포인트 선상에서 어떤 그 BPA 형황이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의 흐름은 계속 추세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냥 물론 강세론만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시장을 함에 있어서 어떤 강세적인 추세적인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일 장도 역시 다음 주 장이죠. 네, 내일 장이 아니라 다음 주 장도 역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라. 그리고 주도주의 흐름, 외국인의 매수의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도 좋다. 너무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소로스님의 다음 주 전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로스님과 독립설원님이 시청자 여러분께 더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 또 재미를 드리고자 좀 일부러 틀리신 감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주 저에게 큰 재미 선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고수만만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희 고수만만은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이루어지는 만큼 지금 나가고 있는 홈페이지와 그리고 전화,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네 분 오늘 자리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두 분 추첨하는 시간입니다. 자, 두 분께 당첨자 발표를 해드리겠는데요. 1434님이죠. 독립선언님 화이팅이라고 말씀해주신 1434님과 그리고 9325님, 자, 초심님께 말씀해주신 9325님 이렇게 두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또 하나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제휴 기념으로 1599-7770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300분께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VIP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출연자들과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이리치 증권방송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고수 서바이벌을 이어받아서 종목 진단 방송을 실시하고 있죠. 궁금하신 종목 가지고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 주 금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